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8월 4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현지 휴가지에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 피해 조심을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던 시장에서 약 반등 정도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9%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1.46%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금요일날 하락했던 종목들이 소폭 반등을 하고 마감을 했고 HLB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 시간 외죠. 넥스트 장에서 엄청나게 빠지면서 기존에 기록했던 임상이란다. 승인 실패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투매를 누가 이끌었냐면 삼성증권에서 이끌었습니다. 이 삼성증권이 저희한테는 낯설지가 않는데 HLB 테라퓨틱스가 올라오는 과정이 10,000원 이상으로 갈 때 한 수차례 며칠에 걸쳐서 뭐 좋은 흐름에서도 누군가 대량 물량을 한 번씩 툭툭 던지면서 상승분을 반납시키는 투매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주체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HLB 투매를 이끄는 것도 삼성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인 실패에 기록했던 한 45,000원대 저점, 그 저점을 깨트리는 물량이 삼성증권이었다 이 말씀인데, 일단 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LB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특징이 있는데 원래 지킬 만한 저점을 한 번씩 깨면서 개미들에게 극대화시키는 공포감을 준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제발 그런 흐름이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게 이 풋옵션입니다. 제가 풋옵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진영구 회장님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38회차가 풋옵션을 20억 원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1억 원까지 추가해서 총 21억 원인데 이 물량은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데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이 사채 평단이 5만원대 중반인데 그 정도까지 못 기다리고 지금 일단 풋옵션을 행사를 한 거죠. 그러면 뭐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전화 사채꾼들이 지네 장관은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건데 저 사람들마저 저럴까 라는 조금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시를 한번 쭉 보시면 HLB가 12만원 갈 때 3만원대였을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2023년 12월인가 그 공시 내역을 보시면 이 풋옵션 행사했던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총 40억 원 정도 풋옵션을 행사했었는데 그때 3만원짜리 사채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풋옵션을 행사하고 HLB가 그만큼 돈을 지불을 한 거죠. 이자를 더해서. 그 이후에 12만원 갔거든요. 제발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한번 이 공시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38회차인데요. 요게 보시면 뭐 네이버 공시로 보셔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자, 요거 아닌데 이건 39고. 자, 38회차인데 이게 570억입니다. 지금 이 금액이 잘못 찍혔어요. 자, 보시면 20억이면 이게 개인들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뭐 이래요. 자, 보시면 뭐 지금 9월 달에 풋옵션 행사인데 뭐 지금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다시피 청구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의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요때 신청을 하면 9월 8일에 돈을 주는 겁니다. 이자를 더해서. 그래서 보면 104%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같으면 100만
400원을 주는 겁니다. LB가 돌려주는 거예요. 사채라는 건 돈을 빌렸다는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억이라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발행 대상자명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도 있고 개인도 있고 뭐 그러고 눈에 익는 이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만약에 정말 HLB가 위험하다면 이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요쪽에서 먼저 풋옵션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들의 금액을 보시면 10억, 30억, 30억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 프로가 신기술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우호 세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데 20억이 누군지 보시면 이 DNSI 홀딩스와 개인도 20억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있죠. 고인홍 씨, 김예인 씨, 김예지 씨. 개인이 돈도 많다. 20억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10억짜리가 2명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여튼 이 개인들인 것 같아요. 돈이 급해서 신청을 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풋옵션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 자체가 얼마까지 됐지? 55,000원인데, 예, 55,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미치다 보니까 얘들도 개미와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내 평단이 55,000원인데, 주가가 47,000원, 6,000원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그냥 주식 전환해서 팔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유, 이자라도 챙기자. 은행 이자보다 나은 상황이니까, 은행 이자만큼만 챙기자라는 입장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개미들도 성향이 다르고 사채에 참여한 사람들도 누군가는 정말 친해서 우호 세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우호 세력의 또 지인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물량은 아니다. HLB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8월 11일까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7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7일 안에 더 많은 추가적인 기관 물량들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30억, 10억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물량 자체 가지고는 겁을 낼 건 없는데 그래도 나온 것 자체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HLB 관련돼 가지고 뉴스들도 나오고 뭐 지금 뭐 HLB 팩과 사이언스가 뭐 폐혈증에 관련된 뭐 이렇게 뭘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재신청, 빠른 재신청만이 HLB 주가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좀 솔직하게 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 주가 망가진 거 악재면 뭐 진짜 뭐 이거 임상 볼 것도 없다 싶으면 손절이라도 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벌써 1개월이 지나서 세부 데이터는 이미 전달이 돼서 다 파악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뭘 이렇게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가 기다리는 이 재신청 재신청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한 달 정도가 되려면 8월 중순이 돼야 될 텐데 그 안에 신청한다면 정말 경미한 문제로 HLB 쪽이나 항서 측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입증을 해서 빨리 재신청을 하지 않을까. 뭐 이거 재신청 빨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클래스 1, 2는 아니지만 확률상 회사가 이 정도면 충분히 보완했다라는 입장을 대변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회사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항서 측과 HLB의 생각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서 자체는 뭐 급한 게 아닌데 HLB 쪽에서 급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항서에 끌려다니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HLB가 아무리 뭐 뛰고 날뛰고 뭐 지랄 털어도 항서가 느긋하면 뭐 우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항서 측 입장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자국 내에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언젠가 뭐 미국 승인 받는다고 치면 천천히 받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HLB 쪽에서는 우리는 정말 이 재료가 목숨과도 같은 재료인데 항서의 저런 느긋한 대응 느긋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바심이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LB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우리가 1년 동안에 돈을 한 1000억씩 까먹고 있다고 치면 한 달에 100억씩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한 1000억 가지고 있다고 쳐도 뭐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재신청 빨리 하고 한들 거의 뭐 한 5, 6개월 안에 되는 건데, 이 5, 6개월에도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매출이 나와서 이 1000억의 적자를 다시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매출이 바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바이오 자체가 돈을 뭐 바로 버는 회사들이 별로 없고 적자라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재무 개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뭐 갚아야 될 사채가 원체 많다 보니까 신규 발행하는 사채도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주가 희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환 사채보다는 삼자 배정 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이 들어와야 주주들도 주가 희석이 좀 적고 좀 도움이 되는, 주가에도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기왕이면 저는 삼자 배정 유증을 항서제약 측에서 들어오면 제일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건 제 희망 사항이고 항서 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이름 있는 안전하고 뭐 이런 회사들 있죠. 인지도 있는 뭐 아니면 펀드, 뭐 국부 펀드 뭐 이쪽에서도 들어와도 좋고 뭐 그런데 과연 이 HLB의 현재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품기는 합니다만 주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도 발생을 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HLPEP은 7% 상승을 했고요. HLB는 3.47% 상승을 3.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1.4% 상승을 했고 HLB 제넥스도 4% 상승을 했습니다. HLB 파나지는 1931원에 마감을 했고 보시면 얘들도 지금 해외 전환 사채 포함 이거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이게 풋옵션인 거예요. 그럼 얘도 파나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들도 지금 뭐 원체 이 전환사채 가격과 괴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2,400원짜리가 1,900원대에 이제 풋옵션을 행사한 거잖아요. 파나진도 보면 풋옵션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룹주가 가지고 있는 부채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HLB만 뭐 어떻게 우리가 HLB란 기업만 하나만 존재한다면 이 정도 HLB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룹주 동생들도 가진 부채들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하나는 살려야 된다 치면 그룹주에서 HLB를 살려야 될 거고, 그럼 저희 개인적으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동생들 부채 해결하지 못할 거면 얘들을 부채에 안고 전환사채 포함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게 그룹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동생들 입장에서도 현재 HLB 그룹으로 속해 있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팔려간다면 또 작전 세력들이 붙어서 현재 주가보다는 더 올릴 수 있는 뭐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도 있고 그래서 탐내는 주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파나진 같은 경우는 오늘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반등을 했음에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앞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16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요 자리 정도는 지지를 하고 있지만 요 밑에까지는 그냥 활짝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1600원에서 1800원까지는 뭐 원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누군가 손절 쳐도 저 정도 자리까지 찍을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나진 같은 경우도 진단 관련돼 가지고 뉴스 엄청나게 뿌려댔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저가를 가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7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뭐 얘도 언젠가는 또 풋옵션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체 얘들은 사채 평단이 낮아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적으로 지지 라인은 살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이탈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요거를 가지고 살렸다 판단할 수는 없고 이평선상으로도 5일선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안전하게 확인을 하려면 거래량부터 터트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룹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두고, 베리스모 관련된 얘기도 이제는 하반기 넘어가면 일상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상이 들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일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중간 데이터라든지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베리스모도 이거 자칫하면 이뮤노미 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베리스모가 일상에서 기술 수출하면 나아요. 근데 얘들이 자체 임상 비용을 조달을 한다 그러면 이노베이션도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증을 해야지만 얘들도 그 베리스모의 임상 자금을 수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은 주주분들께서는 이 몇 년을 장기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유증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베리스모 임상 자금을 대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전환사채를 뭐 해가지고 그걸 하려면 HLB 놔두고 얘한테 그렇게 전환사채 금액을 몰빵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HLB가 좀 안정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뭐 언젠가는 한 번쯤은 유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3,7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정말 안 내주네. 뭐 아무것도 없고요. 주식 전환도 안 하고요. 뭐 얘들도 보시면 뭐 최저리 피싱 가격이 6,900원 막 이래가지고 언제 풋옵션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주가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여 밑으로 또 2,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데 빨리 그나마 3,700원 3,000 뭐 얼마 차이는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다지고 올라가서 거래량도 나오고 세부 데이터에 대한 확실히 주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13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얘도 뭐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얘도 언제 풋옵션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가 얘도 오르긴 올랐는데 0.45%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일봉상도 지금 이평선이 5일선도 붙여놓지 못하는 뭐 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이라고 안심할 수 없죠.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거래량 없는 양봉은 밑에서 떠도 돌아갈지 모릅니다. 여기도 양봉이 떴었지만 또 우하향 했기 때문에 바이오 스텝도 지금 매일 신저가다. 저는 이거 뭐 1,000원까지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HLB가 저렇게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간다는 거는 개별적인 기업 자체도 재료도 없고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버림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2,4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거래량이 7만 주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차트 보시면 5일선 저항 걸리고 끝났고요. 얘도 한번 보자. 최저리 피싱을 했죠. 2649원이기 때문에 2649원 최저 한도 2000 최저리 피싱 했네. 자, 이제는 뭐 얘도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요. 저도 이거 시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0억이라고 1200억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야, 이거 보면 지금 매출이 거의 1000억 정도 찍고 있는데 시총이 1000억대. 그냥 팔면 한 2, 3천억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스피에 대한 또 코스피라는 또 장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 사가려면 사갈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진양구 회장님 이거 글로벌 처리하고 이 판돈으로 HLB 자사주 매입, 지분 확보 요런 거 한다면 아마 주주들 양손 벌려가지고 물개박수 이빠이 칠 것 같은데, 여튼 뭐 이거는 뭐 진영구 회장 개인 회사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단디바이오도 일상해서 결과가 좋으면 팔아라, 기술 이전해라, 그냥 자체하려고 하지 말고, 얘도 지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단디바이오 임상 비용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단디바이오가 상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등급을 A 등급 이상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기술 수출 좋게 하면 등급 A 등급 받고 상장 신청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올해 나온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HLB 글로벌도 살 길은 뭐 돈 되는 회사만 남겨놓고 적자 회사는 좀 쳐내고 이렇게 재무 개선을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디바이오도 뭐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성과가 없고 상장도 한다 그러다가 못 한다면 굳이 계속 안고 가봤자 회사 개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6,1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제약도 현재 지금 이 15,000원대 지지 라인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이 밑에 몇 개 더 있습니다. 14,000원도 있고 12,000원대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올라가 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16,000원 지지하고 지금 2만원까지도 뭐 위아래로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양봉이 떴지만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도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HLB가 상승 4% 했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갈 뻔한 거 그냥 오늘 뭐 하루 넘겼다. 오늘 죽을 뻔한 거 내일 하루 또 숨이 붙어서 내일 또 경과를 봐야 되는 상황 뭐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내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 생명 과학입니다. 4,610원에 마감을 했고 이게 시간외로 합병이 철회되고부터 좀 내렸는데 자, 이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없어요. 지금 합병 철회가 됐잖아요. 원래 지금 주주들이라면 합병 철회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1,400억 원대 처음에 이 주주총회 할 때 예상이 됐었고 실질적으로는 900억 원 정도 신청을 한 거라면 한 40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HLB가 준비한 자금은 4, 500억 원 정도 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HLB는 돈을 더 할 게 없었습니다. 정말 합병을 할 것 같았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해서 진짜 합병을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전환사채를 발행을 안 했잖아요. 뭐 사채꾼들을 모집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원래부터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재차 나중에 합병을 또 진행을 한다고 치면 이 합병 비율을 또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일생이 현재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느냐에 따라 합병 비율은 재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얘들이 진양구 회장 입장에서 합병을 하지 않는 그냥 HLB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저 재산들이 탐이 난다면 굳이 L생을 재합병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HLB 입장에서는 제약 지분도 필요하고 L생이 가진 판권도 필요하고 뭐 승인을 전제하에서는 둘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HLB 생명과학을 조져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상태에서 그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인수를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좀 우려한 것 대비해서 뭐 시간 외에서 장난질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정규장에서는 선방하고 오히려 올려놨다라는 게 좀 안심할 포인트입니다. 이거 보면 자, 경영 안전성 고려해서 합병 철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가 무리해서 돈을 끌어다 가지고 합병을 해봤자 도움이 될 게 아니니까 철회했다. 그래서 뭐 경영 안정, 재무에 대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철회했다라는 게 말이 맞겠죠. 뭐 HLB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100억씩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저 자산도 조금 있으면 앵꼬입니다. 그럼 HLB는 곧 올해 안에 자금을 수여를 해야 돼요. 승인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또 자금을 수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전환사채 발행, 아니면 주주배정 유증, 아니면 삼자배정 유증. 이 세 개 중에는 나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게 삼자배정 유증이에요.
진양구 회장님은 유증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채 아니면 3자 배정 유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주주 배정 유증을 하게 되면 정말 주주들은 뭐 칼 들고 일어나겠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은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늦어도 저는 뭐 가을 안에까지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한시름 놓고 HLB가 승인받는 것까지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땡겨올 수 있는 능력은 진영공 회장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너의 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발행을 하셨다면 요번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 조달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 풋옵션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진영구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절한 타이밍에 자금을 조달을 할 거다, 주주 훼손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3자 배정 유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준다면 아마 주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뭐 클래스 2를 받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러기를 바라고요. 저도 정말 힘이 떨어지는 게, 정말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재무만 해결해 진다면 승인까지 기다려 줄 만한 주주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만 해결되면 이 회사는 정말 돌멩이도 진짜 뭐 우왕청심원이라고 해가지고 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뭐 돌도 황금 덩어리라고 하고 팔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재합병을 추진을 하려면 아무래도 주가적인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 HLB가 승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주주들의 그 매수 청구권 행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당부드리고, 오늘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방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지켜보고 있을 거고, 회사도 이제는 좀 알게 된 게 있으면 주주들에게 얘기를 해달라. 자꾸 숨어만 있지 말고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희망적인 메시지는 한 번씩 던져주는 것도 주주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